자, 오늘 이제 철학이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좀 던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과에 들어왔는데, 철학 뭐예요? 물어보면 자신있게, 철학이란 뭐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그건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철학과 교수들한테도 물어보면 잠시 머뭇거려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자기가 인생의 황금기, 20대, 30대 다 철학에 몰두하면서 공부를 해왔지만 막상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물 뭐냐 그러면 H2O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겠지만 항상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싸우는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도 다르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가치도 다르고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싸우죠. 그래서 좌파로 나눠지고 우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 또 노인층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똑같이 생물학적으로는 DNA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졌던 가장 큰 물음 중에 하나는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특별히 이제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뉴턴의 역학을 통해서 또 이제 21세기 양자역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거시 세계에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나요? 원자의 세계 또 그 이하의 세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하의 세계, 이걸 우리가 이제 미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거시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된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이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철학이나 형이사학 하다 보면 이제 창발성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창발성. 근데 이제 원자의 상태에서 갑자기 인간, 생물 이렇게 이제 거대 존재로 나가는 거를 창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이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자아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없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다뤄야 될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물음들과 관련해서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통과 관련해서 철학이 해야 될 기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근심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과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만성 질환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호전되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는 아프다고 느끼는데 MRI나 CT로 찍어보면 전혀 나의 고통은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물리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로 대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또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상학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인간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만 고통이 있고 인간만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개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그런 미물들이 고통이 있다라고 투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건 나의 고통, 나와 비슷한 인간들의 고통만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삶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왜 그 공감하고 또 왜 그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학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이념 또 가치 이런 것들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있는가,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것인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근원, 그 출발점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역사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문화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문화나 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뭐 굶어 죽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굶어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그 앞 바다에 내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져가면 아프리카에 기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앞에다가 다 버릴까? 왜 대상 앞에다가 다 버릴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뭐 거기까지 이용하거나 뭐 운반하거나 수단하는 그런 돈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 좀 자기들 자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평가도 이제 있을 수 있긴 한데, 자, 그렇게 어떤 행위들이 이제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막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문화나 가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왕국이나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모아서 어느 일정한 형태의 가치나 일정한 형태의 문화들을 유지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왕국과 제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왕국과 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규모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수십만의 사람 또는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국가 체제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런 국가 체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화. 그래서 이제 철학이 탈신화, 다시 말하면 이제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화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철학도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신화를 벗어나서는 철학적인 주장들이 또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화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정한 행위들을 하도록 모아주는, 그 협력을 이루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국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게 25만 년 전이에요. 25만 년 전. 지금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온 게 25만 년 전인데, 자, 할아버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약 기원전 3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에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림.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알타미르 동굴벽화, 또 이 3만 년, 5만 년 전에 있었던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라든지 이런 좀 벽화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 벽화의 내용을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주술적인 거였어요. 주술적인 거. 자,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재래의식을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신과 인간의 만남들을 그려놓은 이제 그림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그림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이 한 번 그린 그림들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적어도 수백 년 또는 이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동굴에, 뭐 이건 이제 동굴 굉장히 여러 군데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에 몇 세대에 걸쳐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은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 3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에 이런 대변혁이 일어났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인지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지혁명. 자, 25만 년 전에 나왔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니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우리 사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의 크기도 우리보다 훨씬 컸고 약 1.7kg 정도 됐고 호모사피엔스 1.5g 정도, 1.5kg 정도 되는데 골격도 인간보다,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이제 훨씬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약에 최적화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능 발달도 인간보다 훨씬 더, 아니,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호모 에렉투스는 이제 사라지고 인간 중에 이 호모사피엔스만 이제 남았을까? 자, 이것들 중에 설명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원전 3만 전에서 5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인지혁명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인지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이라든지 내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자, 죽음이나 내세, 이건 이제 사람이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 라스코 동굴백화라든지 알타미르 동굴백화에 이제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써 또는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다 또는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이데올로기의 원어는 이데아라고 하는 건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다. 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뭔가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데올로기의 역할이에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통적인 그림이나 상징을 제시하고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이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념적인 작업이 기원전 3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호모사피엔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를 비롯해서 이 당시 이제 25만 년 전에 활동했던 6개의 인종들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멸종을 하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혁명 이후에 호모사피엔스를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더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인데 거기에 또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죠. 자,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DNA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인간들이 이 3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에 이 인지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또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죽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뭔가 그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상징화시킬 수 있는, 추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는 이제 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탄데 거대한 어떤 제국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신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또 신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귀족이나 어떤 신관 계급들 또는 이제 그 왕족들이 등장하게 되죠. 단순하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보면 뭐 인간이니까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제 공통의 신화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 자, 중국도 신화가 있고 일본도 신화가 있는데, 자,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 한 민족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 단군 왕검이 진짜로 이제 뭐 웅녀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코리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 공통의 신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바이킹 영화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신화 중에 하나가 발할라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발할라. 자, 여기는 이제 천국인데 여기는 전투에서 죽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투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지거나 뭐 이거나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전투 중에 죽어야만 그런 전사들만 이런 곳에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이 바이킹, 지금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무식한 놈들인데, 자, 이런 나라들이 되게 여권이 신장이 돼 있어요. 여자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여자 장관들도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이게 고래부터 여성들이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됐든지 간에 어린이가 됐든 노약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투 중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력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는 이제 뭐 강제 징집당한다 그러면 다 이제 막 운명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발할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공통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행위 원리로서의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피엔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DNA 측면에서 보면 다른 6개의 인간 종족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열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뇌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몸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 크기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열세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피엔스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종족들로부터 가장 우두머리 역할들을 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상의 실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주면 네가 죽은 뒤에 내가 바나나 1톤을 트럭으로 갖다 주겠어. 그러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옆에 있는 원숭이에게 양보하겠어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죠. 물론 이제 그런 원숭이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 생일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뭐 공짜로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나도 먹을 게 필요하고 나도 돈이 필요한데 왜 자기 돈을 또는 자기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기부들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뭐 천국에 가서 아니면 나중에 자기에게 더 많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상 심리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뭐 어떤 그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뭔가 지금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상 실제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정말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내가 이거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는 이걸 통해서 커다란 이제 유익을 얻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 DNA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치, 예술, 종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규정할 때 뭘로 규정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데 인간은 이 DNA를 가지고 규정해야 되느냐, 생물학적인 이 능력 가지고 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은 이 문화라고 하는 가상 실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인간을 규정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어봤으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핑커가 쓴 이제 빈 서판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자, 이 서판에서 이 빈 서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백지 상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자, DNA는 이제 누구나 다 차이가 있죠. 뭐 굉장히 우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열등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엄청나게 갭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작곡가들 보면 딱 5명밖에 안 돼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맥을 못 추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음악 신동, 뭐 예술 신동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스포츠 덕에 또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DNA에 달려 있는 거죠. 이런 아주 강력한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평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화적인 측면은
인간은 모두 다 100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 또 뭐 도시 문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어떤 생활 환경, 자, 이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남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등주의자들은 인간을 규정할 때는 이 문화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과학자들이라든지 물리주의자들은 인간은 이 DNA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하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빈섭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것이 기본이냐? 아니면 문화가 기본이냐? 이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누고, 또 이제 이걸 종합하는 측면이 있죠. 인간은 이제 문화도 필요하고 또 DNA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화가 먼저냐 아니면 DNA가 먼저냐, 이거에 대한 또 논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뭐 한 1980년대 이후부터 과학자들이나 이제 또 진화 심리학, 또는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생물학적인 정의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정의가 중요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생물학에서 독립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생물학적 DNA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바뀔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지금 가장 큰 역사적인 동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생물학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생물학적인 인간의 조건들, 그 DNA 조건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들인데, 그 변해가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이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자, 이제 이 생물학도 되게 쉽지 않은 게, 생물학도 이제 그 유전형이 있고, 유전형에서 표현형으로 발달하게 돼요. 자, 유전형 우리가 갖고 있는 DNA 그대로 생물학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포가 그냥 단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포는 다른 세포와 관련을 맺고 있고, 이 세포가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게 이제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유전형에서 어디가 코가 있고, 어디가 귀가 있고, 어디가 누가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과 연결이 될 때만 거기서 귀가 나오고 코가 나오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유전형에서 표현형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들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아니고 패턴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와 유사하긴 한데, 자, 인간은 유전적으로 어떤 일정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혁명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이제 인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이 뭔가 상상의 세계들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역사가 생물학으로부터 분기하는, 갈라지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이 이제 더 이상 동물이거나 아니 생물이거나 이런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주 굉장히 창조적으로, 굉장히 또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인지혁명이 했던 것들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또 이미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전문용어로는 거짓말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 그 사고의 결과물들이 실제 세계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 페가수스라든지 뭐 백설공주라든지 뭐 신 뭐 또는 이제 천사들 뭐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현대에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본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오타네. 메타버스, 유니버스하고 지금 이제 메타라고 하는 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지금 가상세계, 옛날에는 그게 가상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메타버스는 그 가상세계가 역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질적인 물리적 세계가 이게 공간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세계, 우리가 이제 이걸 유비쿼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계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세계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개념이나 이미지, 이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건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임계수 150명, 150개, 뭐 150 유닛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원숭이나 침팬지 영장류를 또 집단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임계점이 150마리가 넘어가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또는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뭐 1000명, 2000명뿐만 아니라 몇만 명 또는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수만 명의 어떤 과학자들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공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어떤 가공의 접착제, 이 어떤 가공의 접착제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침팬지와 우리가 똑같아요. 98% 똑같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침팬지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이나 이미지 또는 어떤 상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도구를 제작하고 또 사용하고 언어를 활용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낯선 사람들하고 전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과도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일심동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또 일심동체가 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 어떤 그 유사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군신화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고려 시대나 사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피가 엄청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배그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 좌파우파 나눠지고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막 나눠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우리는 한 동포예요. 너무 막 애국지사가 돼요. 밖에서 해외에서 이제 살아다 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끈끈한 정들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떤 가공의 접착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뭔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내는 어떤 그 가공적인 그 구조가 바로 이제 이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또는 이제 뒤에 가서도 말하는 국가 또는 이제 돈, 이런 것들. 자, 기업이나 국가나 돈은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전북대, 우리가 이제 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다 생각할까요? 그럼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디 있어요? 전주시. 말문이 막히지. 네. 자, 전북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교수, 학생, 또 직원,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이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건물이 전북대라고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공간들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모여야 전북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북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자, 이 전북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나오는 시너지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팀 스피릿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축구 선수들 11명이라든지 농구 선수들 몇 명이라든지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조죠. 그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공간적으로, 물리적 공간으로 시공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뭐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걸 신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상상의 질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성, 국가적인 이 원리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또는 이제 1만 원짜리 꺼내 보면 종이죠. 이 종이 쪼가리인데 왜 이게 돈이라고 하는 이제 이 파워를 갖는가? 자, 이 종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한데 일본 가거나 미국 가면 쓰레기예요. 자,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뭔가를 살 수 있는데 미국 가거나 일본 가면 못 사는가? 자, 이것도 이제 뭔가를 좀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요소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거짓말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자, 독일의 슈타델 동굴에서 32,000년 전에 이제 발견된 이제 인지혁명 때 발견되어 있는 이 사자 모양이 있어요. 이 사자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자 모양이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이제 뾰조라고 하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식이 이제 기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공통의 신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제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교적 신화를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십자군 원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종교적인 어떤 제천 의식, 뭐 재래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이제 보였던 이제 그 뾰조라고 하는 이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회사, 뭐 삼성, LG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도 이제 전북대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게 존재한다, 그게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요. 물리적인 세계는 없고, 이 뾰조라고 하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또 이제 굳이 또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어떤 상징, 이것들이 뾰조라고 하는 회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 자, 법인이라고는 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면 인간이지 법적인 인간은 또 뭐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인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어떤 조건들만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는 자, 이런 그 뾰조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국가 또는 이제 이 사법 체계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마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치 한 인간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체성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되고 우리가 먹는 빵이 예수의 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포도주가 피가 되고 어떻게 빵이 살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믿어왔던 12년 동안 공부해왔던 진화론과는 정 반대되는 생각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내가 따로 믿고 이거는 따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맛있는 삼겹살. 여러분 김치찌개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전 세계 15억 내지 20억 인구가 무슬림들이에요.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바보다.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다니 바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자, 이것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이 국가나 교회나 법체계, 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나 또 가치 체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지금 의용군이라든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또 오지랖 넓게 살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또 뭐 우크라이나 애들 정말 게을러가지고 뭐 해도 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동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쌀 한 톨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도울 방법들을 이제 찾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개미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른 개체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단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죽여버려요. 아무리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인간만은 물론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듬어 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런 이타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자, 이제,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개체 보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왜 자기 목숨까지 버리냐.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유관순녀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나라를 위해 싸울 필요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냥 도망가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이 돼. 근데 이제 나보다는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공동체, 내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다 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인간은 우리는 이런 보이지도 않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헌신하고 이거에 기꺼이 우리 어떤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것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상의 질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제 나레이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을 이야기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성을 해요. 자,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라고 하는지 뭐 소설이라든지 또 문학 또는 이제 예술 자, 이런 형태로 이 나레이티브를 계속해서 증폭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믿는 규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내 가고 있고 그것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티뮬레이션하는 자극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던 그 가상의 실제, 상상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상의 실제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이제 왜 믿냐 이거죠. 믿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해요. 당연히 뭔가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유들을 우리가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들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 자, 말할 수 있는 거면 이제 우리가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명시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짓말과는 다른 거예요. 자, 거짓말은 자, 말할 수 없음,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가상의 실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아주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네가 아냐, 뭐 안다, 어떻게 아냐라고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법칙, 뭐 중력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차르트의 교향곡이라든지 바흐의 교향곡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해요. 왜? 그건 나만 아는 거니까.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거죠. 자, 모악산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모악산이 뭐, 해발 몇 미터다. 이게 모악산이 아닌 거죠. 모악산을 자기가 직접 타보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모악산에 대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으로 탄소가 몇 프로고, 뭐 철이 몇 프로고, 이걸 아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인데, 그 인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공통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 또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이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신과 악마, 뭐 천사가 있느냐, 뭐 신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어요. 뭐 천국 내놔봐, 뭐 신이 있으면 뭐 내놔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여전히 70억 인구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 내지 80%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게 그 신이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회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자,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냐? 뭐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세계들의 이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